안녕하세요. 고위험 30업 1개, 중위험 247개, 새마을 금고에서 신규 대출을 차단한답니다. 대출 중단이죠. 대출 중단. 저렇게 대출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걱정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을 중단하면 저게 새마을금고 대출 중단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되겠습니까?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엄청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신규 대출을 차단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시장에 대거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네 삶이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확산됩니다. 삶이 얼마나 무서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죠. 함부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숨죽이면서 지켜봐야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15조라나요? 20조라 그러나요? 그거 있잖아요. 미소하기 위해서 돈 빌린 금액. 그게 그 정도랍니다. 날린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충격 속에 이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네 삶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만만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아마 되게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은 많은 우려와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뭡니까? 가짜들입니다. 삶이 지금 많이 우려스럽죠. 많이 무섭습니다. 신규 대출 중단.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전 금융권까지 대출 금지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대출했던 거 일시상환 문자도 이제 올 거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청약한 사람들도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빚을 내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앞으로 몇 년간 빚을 진 사람들은 금융권들에게 이제 다 뜯길 겁니다. 금융권들이 앞으로 시장 리스크 때문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1% 2% 적립하면 대출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가상금리 먹이는 거죠. 왜 가상금리를 먹이는지 대출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안 해주죠. 왜? 개돼지들한테 잡힌 물고기한테 무슨 설명입니까? 아쉬우면 빚 갚으라 이거죠. 지금 주식 투기해가지고 낸 빚들, 부동산 연끌해서 낸 빚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나요? 이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도 이제 안 되는데, 대출 중단인데, 대출 차단인데, 괜찮겠냐고? 안 괜찮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무서운 상황들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 놈들은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지금 묻지마 범죄가 창궐하고 있고 예고살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난리잖아요. 엮으려고 부추긴 놈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표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원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빠숑, 김학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월천 대사 이런 사람들이 그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좀 그런 놈들 표적 삼아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곽상도 같은 놈들, 박영수 같은 놈들, 장재원 같은 놈들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 충북지사입니까? 그런 놈들 가만히 놔둬도 되겠냐고요. 끌어내려야죠. 그래야 이놈의 나라가 바로 섭니다.
새마을금 관련해가지고 횡령하고 경남은행 관련해서 횡령한 놈들, 그 놈들도 손방망이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강요범죄가 안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방화도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데요. 방화에 강요범죄,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늘어난답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앞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 것이고 더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합니다. 지금 빚폭탄이 터질까봐 뭐 난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말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한국은행이 뭐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떠들어 다니지만 정부는요 대살 풀어주고 있고 대출 더 하라고 집 사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꼴이 개판인 거죠. 나라꼴이. 뭐 GDP 대비 뭐 가계부채가 105%다. 105%가 아니고요.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160%, 170%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삶이 어떨지 좀 두고 봐야죠.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빚 못 갚아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새마을금고 대출 중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 이제 두고 봐야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뭐 얘기한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보자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얘기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중단이 이제 벌어진다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뉴스가 저 정도 나올 정도면 새마을금고 많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새마을금고 이제 부도나면 연쇄 부도나면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고위험 31개, 중위험 247개, 명단 공개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어물쩍 넘어갑니다. 연체율이 5% 이상인 것도